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에 인사 두 분이죠. 두 분의 옷을 보니까 봄이 왔네요. 네, 거의 왔습니다. 네, 광명의 벤자민 버튼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청객 티켓을 발부를 안 했는데 특별히 또 방청객이 오셔서 두 분이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네, 많이 긴장되네요. 다음에 저희가 티켓을 한번 발부를 하고 좌석도 좀 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방송했던 부분이 시위에 썩은 사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들의 대체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누구냐? 일단은 저희 셋이 전혀 의견 일치를 이룬 부분은 없다 라는 걸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에서 얘기가 나오고 어려서 얘기 나오는 부분은 저는 한 반 정도는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인데 네. 일단 토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 한 번도 사전에 네.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유튜브 한 적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의견 조율은 안 하죠. 네네. 자, 그러면 갑지역 시도의원 출마 예정자들 거론되는 분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게 2022년도에 공천자가 지금도 공천을 26년도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빼도 될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거론됐던 사람이 또 다시 거론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갑 지역의 1도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심상록, 한주원, 김영준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상겸, 백종진, 김정호 지금 도의원이 시장 후보로 올라갔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스탠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도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최민 도의원이 있고 고순희 의원이 지난번에 했다가 이제 안 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근우 이렇게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죠. 시의원 후보로는 지금 비례대표에 있었던 김정미 의원이 이 자리가 원래는 안성환 자리였는데 안성환이 시장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들어오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박성민, 박덕수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나성고구에는 이영덕 의원이 그냥 그대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일규라고 그 이전에 8대 때 시작했던 이일규, 오윤배, 이영호, 이재한 이렇게 5명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죠. 네, 을적. 참 죄송하지만 방송하기 전에 이제 그놈이어서 발표하기도 좀 그러네. 그러니까요. 을지역은 삼선거구에서는 지금 일단 몇 사람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강력한 유종상 현 도의원, 조미수 전 시의원, 하선거구의 도의원들은 현 김용성 도의원도 출마가 예상되고 현충열 시의원, 정영식 시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좀 뚜렷한 후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3선거구나 4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인물난이 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나중에 방송하면서 본인들이 출마하겠다 그러면 그때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선거구에 보면은 설진서 의원이 출마할 확률이 높고요. 김현영, 근데 이지석 의원, 근데 정승월, 노영덕이라는 분이 갑자기 뭐 이분이 박성원 시장의 뭐 인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요. 강천호라는 친구도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승호 전 시의원 이분들이 거론되는 것 같고, 나 선거구 같은 경우는 구본신 국민의힘 의원이 좀 출마할 확률이 높고요. 조상희, 정지혜 이분이 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향림, 최청덕 의원도 복당을 신청하고 있는 복당을 신청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 정도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누가 도의원 나온다, 시의원 나온다, 출마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게 참 지금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시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을 출마하겠다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시로 내려오고 도로 올라가고 그 유도리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광명의 인적 풀이 네. 이렇게 부족하네요, 진짜.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놈이라고? 네, 그럼이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 하셨는데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평가가 끝난 분들이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대체자들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만큼은 다시 좀 봤으면 좋겠다. 시도위원들 누가 있나요? 저는 정영식 시의원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도의원은? 도의원은 저는 유종상 도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종상 도의원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재선을 해서 과연 이 사람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뭐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종상 도의원 좋아하겠네. 자, 그다음 저는 그 정지혜 의원이
그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했었을 때에 사무를 보는 각도가 좀 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회장님을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여성 공무원들하고 여성 정치인한테 상당히 네, 좀 그래요. 관대하더라고요. 네. 친하더라고요. 네, 친해요. 그죠? 네. 저는 이제 비슷한데 우리 국장님하고 저는 정영시 의원, 그 유종상 도의원, 최민 도의원 요 정도. 최민 도의원에 대한 평가 극과 극인데. 그러니까 이제 극과 극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제가 이제 얘기하기 지역에서 좀 애매하네. 지역에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젊은 사람으로서 참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젊은 애가 너무 정치가 일찍 몸에 밴 게 아니냐.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같이 아니 들려오고 뭐 대표님 그냥 딱 하나 얘기했어요. 어깨를 좀 뽕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어깨가 그게- 원래 기본적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최민 도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건방지진 않은데 머리가 짧고 말씀하신 대로 어깨가 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그런 틀이. 부분들은 틀적인 부분 때문에 좀 오해를 받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요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갑자기 양기대 의원이 많이 겸손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양기대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지금 말씀 한번 떨어져 봐야 한번 저기 그 본인들이 뽕이 이모경 의원도 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을 쪽에 얘기 계신 사람 중에서 이제 누락된 분이 한 두 분 계시는데 백명순이라고 다선거구의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백나예로. 그리고 이제 그 사선거구 도의원 후보의 이경태라고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요 분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가불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회장님도 마찬가지겠으나 거론되는 분들을 대부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하나만- 새로운 인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시흥시 의회, 부천시 의회, 안산시 의회 보면은 선거 때마다 3분의 1 정도는 새로운 인물이 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인물들이 많아요. 젊은 정치인들이 시의회에서 상당히 신선한 바람을 좀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광명시는 20, 30대 정치인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 한두 명 빼놓고 못 본 것 같아요. 그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죠. 나이 들었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신선함이 떨어지죠. 그래서 내년 선거에는 정말 신선한 인물들이 좀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퓨처메이커라고 하면서 김용태를 내려보내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 과정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지 못하나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공천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도 있고 뭐 도덕성도 있고 당 기여도도 있고 다 있는데 오로지 한 가지만 보잖아. 그렇죠. 충성심만 보잖아. 그렇죠. 갑에서 출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보면은 능력도 없는 게 저기 무슨 시의원을 해라고 하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 그 힘은 뭐냐면 지역위원장한테 충성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이 기여하니까 계속 있는 거고 내년에도 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의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갑 쪽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심상로, 한주원, 고순이, 이영덕, 김정미 이런 분들이 누구를 롤모델로 하면서 왜 이렇게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봤더니 백제현이더라고요. 백제현 같은 사람도 시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시의원을 못하냐, 도의원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도의원에 대한 눈높이를 아예 그냥 땅바닥 지하로 만들어버렸을 때 그 멘틀 있는 데까지 보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갑지역은 진짜 하향 평준화를 시켰어. 그냥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그냥 땅바닥이에요. 들어갔어. 그래서 백제현의 그 아류들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을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기대 의원이 또 서울대를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갑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지난번에 2022년도에 공천했던 사람을 이번에 또 다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할 것 같고 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양기대가 했고 이번에는 이제 김남희가 할 때기 때문에 김남희 그 위원장이 잘 선택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김남희 의원이 현충열 의원이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의원 두 분하고 도의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꾸는데 이런 사람은 싹을 빨리 잘라야 돼요. 밑에 젊은 친구들이 현충열이나 안승환을 보고 정치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남희
의원이 여러 과정을 좀 거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김민석하고 와가지고 3분 스피치 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왜냐하면 이분이 아직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유튜브를 잘 안 본다고 해요. 근데 김남희 의원은 잘 본다고 하니까 네, 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가지고 내년 공천 기준을 잡을 때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 김남희 의원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들 정치와 정치를 안 했을 때 모습은 다르거다고 좀 판단하거든요. 아, 그럼요. 박성원 시장도 인간 박성원일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인 박성원으로 들어갈 때는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도 시 도의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형님 동생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치인 이름의 명단을 올렸을 때는 저는 낙제 점수를 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동의를 반성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들이 정치인 누구누구와 일반인 누구누구를 했을 때 평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반성들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첨언을 하면 이런 후보로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희가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이드 파 끝난 사람들인데 제발 다른 영역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직업을 좀 찾아라. 여기는 대부분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공천자 분들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는 광명시에서 꼭 필요한 정치인들을 공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인과 이제 인간적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박성훈 시장의 인간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괜찮으신가요? 인간적으로 박성원 시장 평가를 하면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그 옛날에 박성원 시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고 자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인 박성원에 들어가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게 저는 마이너스로 판단을 하는데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시장이 되고 난 뒤에 국장님 얘기를 안 들어주더라. 그 얘기죠. 그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시장 되기 전에는 잘 들어주다가 시장이 되고 나니까 잘 안 들어준다. 이 얘기인가요? 또 그렇게 평가하면 또 아니 저는 이거 편집을 하시겠지만 자 편집하지 마. 자 제가 자꾸 저희들이 안성환 시의원을 비판을 하는데 이 안성환 시의원 이후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막 을지역에다 갑으로 오고 도의원 갔다 시의원 갔다 막 뒤죽박죽을 좀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놈도 시의원인데 나는 시의원 못하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저놈이 도의원 가서 나는 도의원 못하겠냐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성환 의원이 이렇게 지역구를 바꿈으로 인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역에 상당한 변화 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건 하나 정말 변화 준 거예요. 안성환의 또 다른 지적은 이 사람이 그 SNS를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본인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시간에 책이라도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진정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따라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힘의원 중에서도 또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는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죠.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할 거는 저희가 다음에는 뉴페이스들을 한번 찾아서 저희가 추천까지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아. 신선하네. 예. 그러려면 시간을 좀 오래 줘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대선 끝나고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이 끝나고 6월이나 7월 그러니까 올 상반기 하반기 들어서기 전에 뉴페이스들 위주로 한번 대체자가 있을지 대체자 인물들을 언급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셔도 되고 그 인물들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 자천 해도 되고 다른 분을 추천해도 되고 우리 아들 너무 괜찮다. 그렇죠. 그런 분들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론되는 우리 여러 후보들 저희가 상당히 관대하고 러프하게 한번 다뤄봤는데 썩 동의가 잘 안 되고 그중에 몇 명은 또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역량은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 성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새로운 인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많이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부천시 그 다음에 시흥시 이외에는 젊은 친구들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광명시도 좀 그렇게 인물이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